안녕하세요. 고유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총론 출제 요소를 한번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개정된 내용이라고 해서 사실 다 나오지는 않겠죠. 개정된 내용 중에서도 좀 기출이랑 연결해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추측해 본 부분들을 위주로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총론 내용이 주로 이제 편제 혹은 교수학습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편제나 교수학습하고 연관지어서 개정된 내용 중에 좀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목차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전체 개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제가 예측한 요소들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미 다 학습을 하신 상태라서 아마 이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은 당연히 알고 계실 테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요. 주도성, 공동체의식, 기초소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게 현재의 교육 목표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 이 목표를 가지고 개정된 중점의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면요. 일단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자, 이걸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1호 개정에서 등장한 역량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했고 이 구체화한 교수학습과 관련한 내용이 바로 깊이 있는 학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살펴볼 만하다는 거. 그리고 이 내용은 목표와 관련이 있죠.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에서 주도성과 관련해서 이 진로 연계 교육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성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자율화와 분권화를 키워드로 암기를 했을 때 자율화, 분권화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이 나올까요? 아니면 교수학습적으로 설계가 될 만한 부분이 나올까요? 기출을 돌이켜서 살펴봤을 때 교수학습과 관련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학교 자율 시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AI 교육 환경에 맞추어서 맞춤형 학습 그리고 환경을 도대체 어떻게 구축했는가까지 쭉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개괄 내용을 같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도성과 관련해서 진로 연계 교육이 중요한데요. 이 진로 연계 교육의 내용도 이 아래의 내용들, 표의 내용들을 전부 다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어떤 시간을 활용해서 무슨 내용으로 운영을 하려고 이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학년 한글 해득 교육, 중학교 생활준비, 진로 탐색 같은 내용을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한다라고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키워드를 넣는다던가 혹은 갑자기 틀린 내용을 고르게 한다던가 하기보다는 관련 내용을 전체적인 종합적 이해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 이해를 묻는 것까지 만약 챙긴다면 이 진로 연계 교육의 중점을 역량 함양,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에 두고 있다라는 중점까지 챙겨서 한 게 종합적으로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깊이 있는 학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바로 역량 함양을 교육의 구체화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 성찰 이 명칭은 작성하도록 출제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나와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발표를 했을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칭 정도는 꼭 암기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키워드로 살펴봤었죠? 바로 자율화와 분권화인데요. 도대체 자율화, 분권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거를 뭔가 구축해야 하느냐? 이거보다는 자율시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설계의 원칙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이 설계의 원칙 부분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 새로이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아래에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설계 시 고려할 것, 운영 원칙,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지 함께 암기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 그리고 분권화와 관련해서 정리할 것은 도대체 학교 자율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지? 그리고 설계의 원칙에서는 어떻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거지?까지 챙겨서 언제나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 교육의 목표가 주도성이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기초 소양을 기르도록 하는 거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간상의 변화 지점, 핵심 역량의 변화 지점을 같이 살펴보면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기초 소양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 이미 기출이 되기는 했지만 기초 소양과 관련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깊이 있는 학습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학습은 기출의 방향성에 맞추어서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는 거지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초등의 주요 변화 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입학초기 활동 재구조와 도대체 뭐랑 관련이 있죠? 주도성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내용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어떤 시간을 활용한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한다. 같이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한 생활을 재구조화하고 신체 활동을 강화하는데 도대체 왜 강화하는데? 왜 강화하냐? 발달 특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순히 개정된 내용을 단순 암기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아, 발달 특성 고려하니까 정도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전반적인 내용이 출제가 됐을 때 골라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초등의 주요한 개정 변화 지점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추후에 깊은 내용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깊이 있는 학습은 역량 함양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에서 반드시 출제가 될 만하다. 그래서 이 명칭들은 꼭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깊이 있는 학습과 관련한 내용을 전부 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역량을 함양하고 그리고 이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도대체 뭘 해야 하는데 탐구 질문을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또 학생 맞춤형 수업도 활성화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교수학습 환경 그런데 더해서 디지털 기반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 공간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제 깊이 있는 학습과 관련한 내용이긴 하지만 아래의 내용들은 역량을 함양하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덧붙여서 살펴보면 자,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할 때에는 정보통신 기술 매체 그리고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교육 공간과 환경을 조성할 때에는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한다라는 것도 함께 연결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량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건데에 관련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표의 내용을 함께 꼭 챙겨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학습을 아까 전에 우리가 3가지의 명칭으로 살펴보기는 했지만 또 문서에서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시라고 내용도 넣어놨으니까 꼭 캡처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 간 연계, 이제 암기해야 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통합하면 효과가 무엇이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가 있고요. 삶과 연계된 학습을 하면 뭐가 좋을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성찰하면 뭐가 좋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깊이 있는 학습은 암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을 구체화하려고 하면은 뭘 해야 하고, 그리고 이 깊이 있는 학습에 대한 설명도 암기를 해야겠고, 관련한 명칭, 그리고 이에 덧붙인 관련한 효과들도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율화, 분권화에 관련한 학교 자율 시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건 도대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편성 운영의 기준, 그리고 그 시간을 같이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살펴보시면 이 학교가 결정하고 과목과 활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것. 그래서 특정 과목만 활용하기보다는 활동을 함께 개설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한다는 것. 그래서 이게 학기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34주를 2학기로 나누면 17주인데 17주당 한 주의 수업 시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학교에게 자율권을 많이 이양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자율권을 학교에게 많이 부여했다와 관련한 용어가 학기별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 자율시간이 출제가 된다면 학기별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키워드로 넣으셔야지 이게 자율권을 보장한다라는 내용과 연결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키워드로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율권을 보장하는 건데 사실 보장해도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이 시간 같은 경우는 교과군별 창의적 체험활동의 20%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3, 6학년 내 한 학기 이상 반드시 운영이 돼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과목 이외에도 활동과 과목으로 개설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 출제될 만한 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외의 내용 외에도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출제될 만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출제될 만한 내용들을 암기를 하실 때에는 꼭 키워드 챙겨두시고 현재와 관련한 내용, 그리고 교수학습에 관련한 내용까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론에서 출제될 만한 내용들 살펴봤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나오게 된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영상 내용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나 추가로 요청하실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차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저희는 2차 대비 특강에서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